가장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입니다. 홍콩이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홍콩에 관한 뉴스가 간혹 나오면 뭐 중공 때문에 어떻고 이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홍콩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양을 받으면서 몇십 년 동안은 자치권을 주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딱 받고 난 뒤에 곳곳에 친중국 인사들 집어넣어가면서 해서 완전히 중국 장악하에 들어간 홍콩이 오늘날 이 모습이 되고, 거기는 더 이상 자유와 창의가 없고 계속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서방으로 다 탈출하거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 몇백만이 일어서서 시위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왜? 이미 중국이 곳곳에 세력을 집어넣고 장악을 한 뒤에는 시민들이 일어서도 그때는 참 연약합니다. 그 강하게 공고화된 공권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윤 대통령 탄핵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내고 하지 않으면 또 설사 지금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설사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권력이 공고화되면 우리가 한 거 하는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대통령의 탄핵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시켜야 되겠죠? 지금 국민들이 일어서야 되고 오늘 울산 시민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가 계속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K-팝, K-드라마, K-AI 이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고 세계와 함께 자유와 창의로 이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국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 모습 보셨죠? 완전히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박선원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서 메모지를 흔들었죠. 체포 명단 정치인 이러고. 근데 그거에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흔드니까 그 국민들이 일단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됐죠. 또 하나는 곽종근 특전사가 김병주 또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한테 회유 공작에서 진술을 다 짜맞춰 가지고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탄핵이 급속도로 소추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를 나중에 올려놓고 난 뒤에 성립이 안 돼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앞에 두 부분은 아직 확인도 안 됐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내란죄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의 80%가 빠져버린 거면 그 탄핵은 각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원천 무효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의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자들이 그거 빼도록 아마 둘이 또 뒤에서 짰죠. 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계엄 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엄에서 똑같습니다.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내린 적이 없다는 게 이번 헌재 심리에서 드러났죠. 정치인 명단 없다는 게 드러났죠. 무슨 뭐 수수께끼 무당 주술 같은 걸 가지고 꺼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처음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 증거가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정식 정당이 아니고 조직적 범죄 정당 아닙니까? 조직 범죄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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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우리 울산 시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험한 지금 정말 마지막 위기에 와 있는 이 실상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실효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우리 이재춘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일단 100만 명, 지금 20만 명이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 서명을 해서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가 들어가고, 거기서 해산 심리를 내서 14년 전에 통진당 해산하는 것과 똑같이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실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번에 조직적 범죄한 거 요번에 있죠. 이미 이전에 16가지 범죄 위헌을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헌법 개정하려고 했던 거, 우리 사유재산권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한 것이 또렷하게 그 작자들 입에서 나왔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위반이 되고 입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분명한 위헌입니다. 그거는 심리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면 무조건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반명도 있고 옛날에 민주당 그다음 민주주의를 좀 생각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산 서명 운동 들어가고 주위에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시고 또 요 뒤에 해산 서명 용지들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해산 서명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돼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 참 정말 정답입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29명의 장관급을 탄핵시킨 거, 이게 정부를 마비시킨 겁니다. 정부를 마비시킨 겁니다. 주요 예산, 정부가 움직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전부 영으로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국가 마비, 국정 마비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위헌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거를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계엄이란 방법으로만 이것이 국민들 실상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해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상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 계엄령이 얼마나 국가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 국가를 살리기 위한 계엄령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령은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령, 이 국가 위기라는 걸 판단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엄을 하면 군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군인들 나오는 거 가지고 뭐가 어떻다, 그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나왔지만 실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회 경비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저자들은 계속 아마 무정배 이하 비롯해서 지금 열심히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과 우리의 또 이 시민들의 대한민국 살리는 이 노력과 함성이 우리 헌법재판관들, 보수 또는 중도 재판관들 귀와 몸에 싹싹 들어가도록 하셔야지만 마지막 결론 내릴 때 이분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